설천, 눈설자, 내 천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때마침 내리는 눈이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 같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눈보라 세차게 치는 그 마을에서 익숙한 듯 그리운 풍경 하나를 보았습니다. 눈실이야지 누나실은 미끄러워가지고. 유년의 겨울에 어머니도 늘 고향집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아, 눈 오면 눈질기가 큰일이야. 올겨울에도 어머니는 홀로 눈을 쓸었을까요? 아이고 추워. 자식들 기다리며 아랫목이 뜨끈하도록 불을 지펴 두셨을까요? 요 며칠은 날이 무척 추웠었죠. 여기는 물에다 먹고 여기다 이제 빨래 빨아놓고 그러면 막 토크로 끄고. 길고도 추운 이 계절을 고향에 계신 어머니는 어찌 나고 계실까요? 어머니의 겨울 안부가 더욱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누가 요라다가 박 속에 들면 보던 친구도 아니오. 나무도 고목이 되면 보던 새도 아니오네. 이차선 차도를 벗어나 굽이굽이 계곡을 따라 한참을 더 들어갑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날 수 있는 외길의 끝에 겹겹으로 둘러쳐진 산골짜기 아래 마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년에 365일 중 절반의 날들이 겨울이라는 무주의 벌한 마을입니다.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된 어느 날입니다. 살아 얼어서 이쪽 뚝 벌러가지고. 아이 왜 뭐 옛날 다 따먹었는데 이거. 근데 시커매요. 아이 얼어서 그래 얼어서 따. 그러게 이거 따먹으면 달아. 근데 왜 안 따먹고 그렇게 놔둔대요? 요새 배갑을 안 먹는다는 게. 엄동설화는 머지않아 닥칠 것입니다. 항상 춥죠 뭐. 미리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바쁩니다. 바람 불고 그러니까 넘어가서 이 태풍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넘어갔던 거 따라오는 거죠. 이 겨울 준비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겨울에 눈 오면 떼야 되니까 겨울 준비하는 거죠. 얼마나 필요하대요? 겨울 날려면. 겨울에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아무래도 겨울이 길으니까 3, 4, 5월달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벌한, 추위를 물리친다는 뜻의 이름이라는데
그 이름에 벌써 추위가 들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겨울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동네 위쪽 산비탈 어느 길에서 어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나무라도 하러 오신 건가요? 우거진 덤불만 쳐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나무죠? 알나무, 복근자나무. 복분자? 응. 심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이래 누가 신가 이게 나서 그렇지. 여기가 밭이 묵은 밭이에 묵은 밭이 여기가 집인데 젊고 식구들이 많았을 땐 이 산비탈도 밭이었답니다. 그땐 어느 땅에라도 무언가를 심어서 가꾸기 바빴는데 이젠 농사지을 힘이 없어 고사리나 키우고 있다 합니다. 이런 게 고사리밥이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다 고사리인데 여기서 이제 핵기 올라와. 이 속에 들어가서 나면 안 되잖아. 여기 이제 아이고 내 그냥 기차 떠난 서울역에 검은 연기만 남아있고 배 떠나신 인천항에 푸른 물결만 남아있네. 힘 떠나신 콜방 안에 담배 공추만 남아있고. 또 모신구는 노래 한번 해봐. 또 있어요? 모신구는 노래 한번 해봐. 우리는 이제 여기 모를 손으로 막 이래 신갔어. 이제 나랑 너네 이래 막 서로 막 이래 썰이가지고 이래 하면 사람들이 품앗이 오늘은 우리 거, 내일은 이 집 거 이제 이래 하면 그래 이제 심심한 게 뭐도 뭐 노래를 부르는 기라. 물꽃 철철 물 실어놓고 jet네 양반 어디 갔소. 문에 잠봉 손에 들고 처부나 집에 놀러 갔소. 낮이로는 놀러 가고 밤으로는 잠자러 가고 처부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그렇잖아 그지? 처부 집은 꽃밭이요 큰마늘의 집은 눈물이라 연못이라. 연못이 금봉하는 사시당철 놀잖아. 꽃과 나비는 뭐 봄한철 빠뜨다면 가고. 그래 노래 짓어 내가. 노래 잘 지으시네요. 그래 짓어. 그래 지면 되지. 그래 내가 이래 밭에 오면 막 쏙이 터지면 한마디 쏙 이래 하고. 그래 또 일하다가 또 부해나면 또 노래 부르고 이랬어. 그래 살았어. 일하러 오면 여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아 갖다 여기 입혀놓고 이제 또 아가 울거나 말거나 냅두고 일이야 그러면 아가 여기 입히면 저까지 가서 있어. 그러면 이제 저도 울고 나도 울고 또 울고. 그래서 내가 이제 슬퍼서 내가 노래를 짓어. 옛날 노래는 거짓말이 없어. 시방 노래는 나는 가사를 몰라서 못해. 이 산골에서 낳아 키운 자식이 8이었답니다. 시부모 봉양에 시동생들 수발까지 했다 하니 젊은 세대 가슴에 맺힌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짐작이 될 것도 같습니다. 고사리밭에서 삭정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직도 아궁이 불을 뗀다는 이 어머니의 요긴한 땔감입니다. 나무 떼는 것도 아이고 많이 들어가.
얘불 떼는 것도 또 계속 얘 불살게 하는 것도 아침 저녁 떼려면 많이 들어가. 그러고 나는 뜨신 걸 좋아해서 추우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겨우내 땔감 구하는 것도 큰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농촌 사람은 편이야. 도시 사람은 물거 좀 다 사 먹어야 되잖아.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거 해놓으면 이게 너줄하다. 아이고 한 다발 했다 이제. 아이고. 땔감은 한 다발 마련했는데 아이고. 그걸 지고 일어나는 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평생 일로 굽어진 등허리에 아직도 짐 하나가 올려 있습니다. 가은에 수십 번은 산을 오갔던 모양입니다. 들로 산으로 일을 다녔던 시간들도 주렁주렁 걸려 있습니다. 벌한 마을의 겨울 해는 무척이나 짧습니다. 나무 한 짐 지고 오니 벌써 저물녘. 아랫목 따뜻하게 불을 지핍니다. 이 겨울 어머니의 주요 일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이나 노랗게도 내가 지름을 못 샀대야. 지름 떨어지면 방이 추면 살 떼야 되는데 나무는 이래 해서 떼면 되잖아. 그래도 호강입니다. 물동이 물기로 오는 일은 면했으니 말입니다. 또 춥기 시작한다. 춥때는 추워. 오늘도 해가 넘은 게 춥잖아. 눈 오면 안 녹아 여기는 생겨. 우리 마당에 여기 눈 안 오면 녹도 아니야. 햇빛 좀 해놔다가 또 그러고 한 게 눈이 안 녹아. 아궁이 가득 불을 뗐지만 기실 아랫목에 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아이고 매주 띄운다고 시방 이래놓은 게 방도 막 춘게 이불도 피놓고 이래놓은 게 방이 매주 냄새도 나고 뜻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매주 겨우내 어머니 집 아랫목은 이 녀석들이 차지했습니다. 끓인 지가 이제 며칠 되거든. 이래가지고 담으려고 이제. 아이고 이달에 그만 담아버리려고. 언제 담아요? 이제 손 없는 달 담아야지. 아흘의 날, 열흘 날, 열아흘에 시무 날, 금음 날 이제 담으면 되지. 깨끗이 잘 말랐잖아 이래. 얼마나 잘 말랐는데. 잘 말랐. 정성껏 싸매고 오므린 덕분에 요거 봐 이쁘지? 이쁘지? 그 매주 인물 한 번 훤칠합니다. 그 이제 춥기 전에 그만 담아버려야지. 떡을라. 혼자 드시려고 이리 정성을 들였을리 만무합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이것들은 모두 자식들 몫일 테죠. 현재 20대나 30대가 이거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40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60세 그러니까 60세에서 70세에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박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도시에서는 사는 꼴이 여간 딱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래도 나는 이런데 이래 불 떼고 사는 게 편하지. 아이고 아들네 집에 간 게 높은 데 내려가서 뒤다 보면 막 어지럽고 문 딱 닫아놓고 나가면 딸지도 모르고 아이고 나는 도시 가서는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살라고 내가 아이고 이제 나는 죽는 날까지 요 집에서 있다 죽으려고 이러고 서방 살고 있어. 아이고 늙은이들은 도시가 못 살아. 뭐 먹을 게 없네 좀 손님 오면 줄라고 한 게.
도시에선 사람 살이가 그렇게도 어렵다는데 7남 1녀 어머니의 8자식 중에 7이 도시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아들 보고 싶으면 아들 바라보고 며느리 보고 싶으면 며느리 바라보고 뭐 손자들 열에 쭉 걸어놓고 바라보고 우리 큰 손자는 자가 큰 손자인데 여기 있는 게 커서 막 장계 가가지고 키가 이만해요. 우리 집안에서 질로 커. 저래 통통하네 막 커서 내 자식 키울 땐 시간이 참 더디고도 버겁더니 손자들은 순식간에 자라버렸습니다. 저렇게 저래 놓고 내가 만날 바라보고. 세월이란 게 이리도 빨리 흐를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 품 안에 놓고 다독거려 보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반백년 자식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가 고생했지 뭐 나는 뭐 밥만 해줬다 뿐이지 뭐. 너가 같이 먹이도 못하고 너가 같이 입히도 못하고 고생하고 컸어.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가심이 있지. 부모를 잘못 내지 부모 잘못만 내면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인데. 그러니까 나는 자식들 저기 군대 보내놓고도 면회 한 번 못 갔다 가면 말다 했지. 나는 면회 한 번도 못 갔어. 7명 다요? 하나도 못 갔어. 그 마음은 내 마음은 어떻게 컸어. 군대 보내놓고 다른 사람 면회 가고 뭐든 사미기고 하는데 나는 못 갔은 게 그 마음이 어떻게 컸어 부모 마음이. 그런 게 내 가슴에 못이 져가지고 딱 베끼가지고 있어 지금. 면회 한 번 못 갔어. 식구는 왜 그리 많았을까요? 조상 제사는 또 얼마나 잦았던가요? 농사지을 땅조차 귀했던 산골 오지. 김이 모락모락 난다요. 또 요거 까지. 평생 산비탈 밭 오르내리기 바빠. 저 멀리 신장로까지 내려가 볼 시간도 아까웠더랍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에 깨끗한 햇볕 한 줌. 이 아침을 잘 다려 보약으로 쓰고 싶습니다. 콩나물을 장 담는 데다 여면 옷이 안 올라서 그래 내가 아들 일에 하나씩 이어서 장을 담으면. 산골의 어머니는 오늘도 부지런합니다. 아이고 이제 이것도 내가 올 뿐일란가 몇 년 뿐일란가 이제 못이야. 갓 잘 나온 온나무 가지를 물에 씻더니 커다란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푹 담가놓으면 그래 담가놓으면 어느새 장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옷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들 친구들도 많이 오고 우리 아들도 많고 해서 내가 이래 온나무를 여기서 담아. 이거는 온나무는 사는 게 참 좋은 기라. 고추장을 담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큰 달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을 사다가 전부 통에다 이래 여놔. 우리 뒤안에 가면 통 있어. 거기다 여놨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오면 너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가고 그래야지. 간장도 다 퍼가지고 하는 기라. 해마다 새로 담는 장은 해마다 자식들이 와서 퍼갑니다. 8자식 나눠주고 남는 장, 그것만이 어머니의 몫이 됩니다. 딸 남은 쑥개이만 꽂고 아들 남은 꼬치 꽂고 거만 꽂고. 지푸라기 몇 가닥을 이어 새끼줄을 꼽니다. 새끼줄 사이에 끼운 고추 몇 개, 새로 담은 간장독에 칠 금줄입니다. 이래놓고 뚜껑이 덮어놨어. 이래놓고 부정 안 된다고 그런디야. 장담은 이래놨지. 어머니 집 장독대가
자식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외감자인데 당뇨에 좋다 하길래 우리 동상 좀 주보려고 이걸 캔 게 나오도 안 하고 양하려고 이걸 캤더니 이거 널어놓고 이제 우리 며느리 주려고. 아이고 그래 이걸 내가 어제 캤더니 허리가 아파 죽겠어 이놈을 캤더니 이게 우술인데 이게 팔다리 아픈데 먹는다고 우리 며느리가 일을 해가지고 아픈데 이걸 먹는데야 그래도 아이고. 다리가 아픈 며느리를 위해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도록 우슬을 캤답니다. 평상 위 우슬이 자식들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때 되면 가야지. 햇볕 아래 대추가 자식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들 딸 발람에 내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죠. 그런 생각을 내가 안 할라 해도 너거는 앞으로 몸 건강하고 행지간에 우애 있고 행복하기만 살아주면 내 가슴에 못도 삭고 내 눈에 피눈물도 사가지고 행복하기만 살을란다. 얼씨고 좋아 저절지고 누군가 집에다 두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중 반을 나눠 담은 권영순 어머니, 이웃집 마씨를 옵니다. 놀러 와야지. 두부를 손님이 사가지고 왔는데 하나 찢어 먹어보라고. 아니 나 두부 있고 가져가. 아니 갔다가 이거 여기 먹어야지 이거. 손님이 사다 놨는데 그래 갈랐어. 여기 영감 하나 한 마을에 사는 이 할머니, 회장이라. 권영순 어머니의 동서랍니다. 우리 동시질이라 이렇게. 만날 요래 왔다 갔다 그 집이 갔다 요 집이 왔다 요래 살고 있어. 저분이 형님이에요? 이상하대. 이상하대. 이상하잖아. 늙은 사람이 젊은 양반 보고 형님이라 하니까 이상하잖아. 몇 살 더 많으세요? 6살. 6살. 손위 형님인 권영순 어머니는 올해 84이 된다 했습니다. 여자들 손주는 시집 오르면 소용없어 그지? 이 집을 따라서 이 집 가품을 따라서 해야 된 게 여자 나이 많은 건 소용없어 그지? 시집은 아랫동서인 김애자 어머니가 먼저 왔더랍니다. 대시성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 72년 전에 시집온 김씨 여인과 67년 전에 시집온 권씨 여인은 그렇게 형님 동생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렇게 한마을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보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사는 길하고 살았지. 옛날에는 뭐 선도 안 봤어. 선 어디서 봐?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 얼굴 못 봤어요? 그럼. 18에. 아니 가마 타고 오다가 눈이 와서 가마를 못 미고 와서 걸어왔지. 그래 우리 오빠가 날역에 데려다 놓고 신을 못 찾아 신었어.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래도 나는 클 때 소재지서 컸는데 이 골짜기에다 데려다 놓고 가려고 하니까 신이 안 보여가지고 옆에 사람이 찾아줘서 지고. 면 소재지에서 시집온 18살 고운 새색시. 산골짜기
벌한 마을에서 90살의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경계로 일름이니 깊이 덮고 새겨여서 일대 죄를 면케하라. 자기 행실 분명하면 무슨 거침 생기며. 영감이라고 내 남편은 그래 녹음해놓고 죽었어. 한 20년 됐을걸? 20년 됐을게요. 죽은 지는 8년째 나는데. 돌아가신 영감님 변치 않는 목소리를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양반이라서 이 골짜기에다 나를 보냈어. 양반 찾아가지고. 옛날이라도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래 얼굴도 안 보고 그래 왔대. (72년) 전에 시집와 살던 집은 여전히 옛 모습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어머니도 이 집에 시집 와서 살았고 시할머니도 이 집에서 시집살이를 했다죠. 300년 넘었어. 이조 중엽에 진 집인데. 이 집을 제일 먼저 배시 들여오면서 지가지고 아들 낳으면 저 집으로 집지 갖고 내놓고 저 집 집지 갖고 내놓고 그랬지. 우리 집이 제일 첫 번에 들어진 집이야. 전에니 말이 전에니로 왔던 게 알지 뭐. 옛날에 있는 그대로라 이게. 여기가 부엌문이라서 여기다가 이래 나무를 깎아갖고 이래 태갖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기라도 그래 여기에 이래 생겼어. 30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산골짜기 오지마을에서 늙어가는 평범한 촌노. 이 어머니에게도 빛나는 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번 바라볼 것도 두 번 바라봤어. 바라보고서 떴어. 키도 크지 옷 입으면 날씬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 내가 이쁜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 하는 게 이쁜 줄 알지. 일제 강점기엔 소학교도 다녔더랍니다. 화가가 되고픈 꿈도 꾸었었다죠. 그러나 어머니에게 주어진 삶은 배씨 집안의 며느리. 자식들 탈 없이 키웠으니 그것도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지난 섣달은 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내쓰기로 가는 것보다 이래 쪼물러서 하는 게 더 맛있어. 손으로 직접 판물을 걸러내어 솥에다 끓입니다. 별미지 이게. 쌀 담갔다가 호박떡도 해먹고 무시떡도 해먹고 막 이런 거 해먹었는데 시방은 뭐더 사다 먹을 줄 알지 이런 거. 방해가 있어서 그전에 쌀 담갔다 빠시가지고 그래 해먹었는데 시방은 뭐 사다 먹으려고 하지 뭐. 애터적이 아니야. 우리들 살던 세월이 아닌 게 뭐. 나는 옛날 먹던 게 더 맛있어. 찹쌀 익반죽으로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한겨울에 먹는 별미 중의 별미, 팥죽이 끓고 있습니다. 팥죽이 이거 봐요 끓는 거 봐. 이거 푸떡푸떡푸떡하지 않아. 이거 봐요 끓는 거 봐. 사람이 빈덕 씨름면 이래 재밌디야. 아이고.
이제 다 됐다. 분명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 담아놓은 팥죽이 여러 그릇입니다. 정성 들여 끓여낸 팥죽. 먼저 드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우리 영감도 있고 우리 밑에 조상도 다. 산골 사는 어머니는 객지 사는 자식들에게 보태줄 살림이 없습니다. 자식들만 그냥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지 소원 성취가 다 풀어지고 우리 조상님 잘 우리 자식들 도와주세요. 권영순 어머니가 넘치도록 많이 가진 건 오직 마음 하나.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언제나 간절합니다. 팥죽 끓였다는 소식을 이웃 사는 동서에게 전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밥을 안 먹었어 한지 배가 얼마나 고파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랬어. 한 마을에 사는 동서가 없었다면 아이 털지 말고 그냥 먹어. 아니 못 먹으면 남기면 돼 하고 막. 에이 야단도 쳐내고 막 먹다 남겨 내가 먹을게. 먹으면 돼. 삼시세끼 홀로 차린 밥상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에 먹어 뿌려. 에이 야단도 쳐. 자식들 키울 땐 각자의 살림 구분이 뚜렷했었죠. 그 자식들 모두 객지로 내보내고 각자가 홀로 남은 시간. 두 동서는 서로에게 좋은 밥동무가 되었습니다. 또 먹어봐. 산골 마을 어머니의 겨울. 아궁이 앞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아궁이 앞에서 하루가 저뭅니다. 섣달 내 날이 따숩더니 이제야 한겨울 추위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벌한 마을에선 눈이 소복소복 평화롭게 내리지 않습니다. 삭풍에 부딪힌 눈은 천지사방으로 떠돌다가 마침내 땅 위에 쌓이게 되죠. 겨울 삭풍은 이 골짜기에 터를 잡은 선조로부터 전해져 온 운명입니다. 해마다 겨울은 모질었을 텐데 긴 세월 어머니들은 어찌 자식들을 키워내셨을까요? 쉬려야지. 눈을 쉬려야지 눈 안 쉬면 한겨울 찾아올 사람 없는 오지 마을. 여름은 여기는 눈 안 쉬면 다 눈 오면 눈길기가 큰일이야. 어머니는 부지런히 눈을 쓸어냅니다. 내가 쉬고 내비둬야지 이제. 집만 펴놓고. 외로워서 사람의 발걸음이 더욱 귀한 마을.
이 길을 오갈 사람이 단 한 사람뿐이어도 어머니는 기꺼이 눈을 치웁니다. 내가 눈 실어주러 왔어. 눈 실고 다 실고 왔어. 눈 실어쓰게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가야지. 안 줄리야? 커피 주고 가. 내가. 아이 추워. 아이고 추워. 고향집의 겨울은 참으로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두 겹, 세 겹 양말을 폭에 신어도 발가락이 얼곤 했었죠. 그 추운 날들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 그 기억 속에 어머니가 함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영하 16도, 드디어 시작입니다. 흐르던 개울물은 눈과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설천입니다. 벌한 마을은 사람 대신 산이 농사를 짓는 동네입니다. 이게 오가피나무. 귀한 약재가 흔합니다. 이미 딱 얼어버렸어. 여기? 이 밑에 저기하고 3도에서 한 5도까지 차이 나더라고. 아침에 해가 한 10시 넘어 있다. 한 10시 반 되었더나 봐. 그리고 벌써 넘어가잖아. 지금 동네 깜깜한 거. 동네 해가 저거 되니까는. 해가 딱 넘어가면 얼마나 추워. 아까하고 해구들이 지금 입이 잘 안 움직이잖아. 이제 얼어가지고. 산이 바치고 산이 논인 동네. 이 추운 날 누군가가 산속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여기로 나무 오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숙달된 실력일 테죠. 추운 겨울 나무의 끝에 자란 푸른 잎사귀. 겨우살이랍니다. 겨우살입니다. 겨우살이. 저거죠. 나무의 기생살이 하는 기생. 참나무에 이제 기운을 빨아먹고 이렇게 크거든요. 참나무의 새둥지처럼 잎이 돋아 있습니다. 사람 농부와는 달리 산이라는 농부는 겨울에도 수확을 냅니다. 어이구야. 나무줄기 사이 신기한 녀석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말국버섯이라고 이게 한 3년? 물끓여 드시면 돼요. 물끓여 드시면 차로요. 차 끓여 드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산에 살면 그 산에 사는 그또 맛이 있어요. 그 재미가 또 있고 이게. 벌한 마을 뒷산 형편을 제 집 밭처럼 훤하게 아는 남자. 벌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한참 뒷산을 헤맨 남자가 찾아든 곳은 권영순 어머니의 집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많이 따왔네 이만하면. 아이고 이거 여름 거 이게 끈끈한 게 약이야. 이거 먹으면 맛있어 이거. 이거 따 먹으면 이거 말로 저게 터져면 끈끈해도. 가위로 안 돼. 이거 저걸 해야 돼. 권영순 어머니의 8남매 중 7째인 아들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나는 이래 불났다 이 소주 이래 불났어. 잘 불러주더라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이제 넘어갈 만치만 하면 되지 뭐. 응, 그래 이래 자르면 많이 땄구만. 산 아래 설천 면 소재지에 살고 있다는 아들은 틈나는 대로 산 위 어머니 집으로 올라옵니다. 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보살펴주는 고마운 아들입니다. 어이구야. 요걸로 싸가지고. 나와봐. 어. 나와봐 이쪽으로. 그렇지. 손 들러야 잘해라. 아들이 구해온 겨우살이는 가마솥에서 쪄냅니다. 거기 물통에 여기. 그래야 독성이 없어지고 약이 된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산에서 일하는 것이 더 익숙했던 어린 날을 보냈습니다. 그만이야 이제 대단한데. 이제 네 알이야. 어? 저녁 먹고 도치를 좀 가만히 안 찌게 주더라. 남같이 호강 한 번 못 시키고 키운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늙어가는 아들 힘쓰는 게 아깝고 아들은 어머니가 나무를 아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겨우살이는 말렸다 자식들 약재로 쓸 것입니다. 쌀이나무로 꼬챙이 2개를 만들었습니다. 참나무 숯불이 탐스럽습니다. 어머니는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하세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한 번씩 와고 이제 꼬아고 이제 하면 이제 한두 점씩 드시죠 조금씩은. 참나무 장작에 쌀나무 꼬챙이 딱 좋죠. 썩새다 하면은 이 맛이 안 나요. 제 어릴 때 보면 이게 나무 이제 장작 패고 겨울에요. 군불 떼고 나면 이제 고기 조금씩 있으면은 이 꼬챙이 꺼서 끼워서 구워 먹었거든요. 아직까지 그 맛이. 참나무 숯향기가 은은하게 배었습니다. 자식이 와야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것도 고기 싸 먹어도 좋지야. 이거. 고기 반찬 말고는 고작 짠지 몇 가지. 그래도 자식이 함께 앉아있는 밥상은 진수 성찬보다 더 배부릅니다. 맛있나? 맛있지 그럼. 많이 먹어. 자식이 먹고 있어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작은 토익을 넣어준다고 내가. 남자보다 얘나는데 가지고 와서 먹으려 먹어.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 라고 뜻인데 여기 자고 가. 뜻인데.
나는 밥에 놨는데. 여기 따시네, 나는. 어디로 가는데? 물방덕에? 겨울 햇볕이 좋은 날입니다. 물방덕이가 어디로 가? 날이 이렇게 물이 얼었구나. 아이고야, 물방덕 물이 많이 얼었네. 아니 그렇게 안 추웠어. 덜 추웠어. 84, 90, 두 동서가 나란히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굽은 허리, 짧은 지팡이. 두 노인이 나설 수 있는 나들이 길이라야 평생 살아온 동네 한 바퀴. 그래도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동무가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기 쉬가지고 여기 올라가야지. 여기 삐딱해서 그냥 못 올라가. 고사리 꺾어가지고 오다가도 여기 쉬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냥 못 올라가. 삐딱해서 여기가. 예를 죽었겠니? 겁나게 많이 입었지만. 이거 있고 또 이거 있고 이놈 있고 많이 입었지만. 웃돌이도 막 내 있고 티를 2개나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겹겹이 껴입은 옷들의 활용점정. 옷핀으로 꼭 매달아 놓은 전화기입니다. 왜 아들 전화 아니야? 끊어졌네. 마을은 특별하지. 우리 우대 할아버지가 산 주령을 쭉 밟아내려 와가지고 그래 이 동네에서 정착을 했는데 다 지명의 이 곳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기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불안이라고 들어가지고 집을 지어갖고 살았어요. 배씨성 가진 영감님은 산으로 갔고 배씨성 물려받은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배씨의 마을을 지키는 건 권씨성, 김씨성 가진 두 여인. 이들만 수십 년 전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저까지 가서 물리려다 먹었어요. 저까지 가가지고 물려다 먹었어요. 저기 가서. 여기는 먹을 물하고 이런데 꺼놓고 여기는 빨래 빨고 그러면 이제 꺼져도 안 한다요. 그래 여기서 이제 이래 꺼놓고 빨래를 빨으면 하나 갖다 여면 뜨시 물을 바가지다 떠다 놓고 이제 이래 손 담그고 하고 이래 막 손이 막 얼어가지고 막 더덕더덕이야. 그러면 빨래를 이제 빨아가지고 많으면 막 여기도 놓고 눈에도 놓고 하면 떨어져도 안 해요 빨래가 막. 고생이 당연한 줄 알았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사람이 늙은 게 먼지뿌리에 살던 생각만 자꾸 나고. 아이고 한심이야. 시방 그지 좋은 세월에 시방은 시안에 놀고 있잖아. 옛날에는 만날 빨래해 입고 물려다가 밥 해 먹고 배 짜고 삼 삼고 이거 몸쓰리가 났지. 이거 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 시절의 겨울은 어찌 그리도 추웠던지요. 아무리 추워도 견디지 않고선 살아낼 수가 없었던 시절. 그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추억의 불을 지펴줍니다. 이 동서가 저 집에 가거나 저 동서가 이 집에 오거나.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놨지? 왜 문을 닫았어? 문 열어놔야 돼 저거. 두 동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집을 오갑니다. 아니 불이 다 타 나왔잖아. 불이 다 타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어떤 저 갱식을 끓인다고 그래? 갱식이 끓인 게 그래. 갱식을 끓여야지 먹지. 김치 좀 해서는 넣어야 돼. 김치 좀 넣어야지. 그래 이래 주방.
가고로 가요 가고. 오늘도 점심을 함께 드실 모양입니다. 갱식이라고 안 했어? 갱식이. 쌀 넣고 콩나물 넣고 두부 넣고 감자 넣고 파 넣고 마늘 넣고 꼬치도 하나 썰어 넣고 그래 먹는 기라 이게 얼큰하게. 겨울에 나디로 한때 국 끓여 먹으면 맛있지. 이래가지고 이제 가져가야 돼요. 간 좀 봐봐. 저 그릇에서 쏟아져. 아이 먹어봐. 국자로 먹어봐야지 뭐. 제사 때마다 명절 때마다 두 동서는 서로의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만들었죠. 산 가져가고. 추운 겨울을 나는 따뜻한 갱죽 한 그릇. 영어 좀 해도 좀 오면 좋겠구만. 오라 소리 할 수가 있어야지. 미끄러워서. 산에서 나는 것 말고는 따로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배고픔을 잊게 해줬던 음식입니다. 아이고 맛있어. 국물을 떠먹어. 국물이 시원하게 맛있어. 국물 좀 더 줄게. 국물 떠먹어. 아 그만해. 먹고 또. 아이 국물을 먹어야 맛있어. 그만해. 자. 콩나물과 김치만 있어도 끓일 수 있는 죽이었는데 잡자요. 이마저도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여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쌀 많이 들어간 기라. 나 쌀은 쩌매 였고 막 나물 시커매여가지고 끓여가지고 화장지. 나는 화장지 이거요. 없어. 그럼 나물 많이 넣고 쌀 밥 남으면 쩌매 였다가 막 그래서 한 그릇 퍼주면 그것도 아들 잘 먹어. 그래도 그 시대가 위에 있고 그때만 하더라도 상강 어른이 살아갖고 있어 잘 지내고 참 콩아 쪽이라도 너나 먹고 그래도 시대라도 그때가 좋았어요. 아이고 배부르다. 그때의 가난이 아니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입니다. 날이 더 춥기 전 권영순 어머니는 다녀오고 싶은 곳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감에 타고 댕기고 인민군 땡기면 감에도 못 탔어. 걸어 댕겼어. 인민군이 나와가지고 걸어서 지금 시집 오셨어요? 그럼 우리 걸어왔어. 우리 올 때는. 시집 올 때? 걸어왔지. 걸어서 재 넘어서 그래 댕겼지. 내 팔자가 그래 이런 데로 올 팔자지 뭐. 팔자는 못 지겨. 그전에는 선도 안 보고 그냥 중시내비가 중시나면 부모들이 보내주면 그냥 갔지 선이 어딨어. 그래 살았어. 그랬더니 시방 사는 사람들 보면 텔레비를 보면 내가 어떤 데 눈물을 흘려. 시방 세월이 저렇게 좋구나. 길마다 아스팔트가 깔리는 세상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라다가 곽 속에 들면 보던 친구도 아니오. 나무도 고목이 되면 보던 새도 아니오네. 울퉁불퉁 이어진 돌길 끝에 먼저 가신 영감님이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행여나 자손들에게 해가 될까 철마다 영감님 묘 돌보는 일에 극진합니다. 돼지가 팠으면 어쩌고 했더니 먼데 삼수는 돼지가 다 건들고 그게 안 팠네 여기는. 아이고 이만하게 당해이고만 하나 다 팠는가 싶어 걱정이 돼서 와봤더니 아이고 와봤더니 그래도 안 파서 댕기고만. 어쨌든가 아들 좀 잘 도와줘서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로 도와주시면 다 저 아버지 덕택인지 알지요. 뭐.
산에 누웠어도 자손을 돌봐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부모로 살다간 이들의 운명인가 봅니다. 어이구. 두 동서는 오늘도 나란히 겨울볕에 앉았습니다. 나는 가볼라게 못 갈까 싶어서 일하다가 더 늙으면 못 갈까 싶어. 이제 올해는 아니 나 안 댕겼어. 가야 저 부담만 지기고 해서 안 갔는데 올해는 한번 가보려고 싶어. 아이, 가기 싫어도 아들이 들러오는데 가야지. 오지 마라 해도 들러오는데 뭐. 차표가 있은 게 뭐 응가나면 그래 그만 그 차로 갈까 짤까 싶어서. 그런데 눈이나 많이 오면 꼼짝거리겠어 여기서. 눈 오면 못 가는 게고 눈 안 오면 이제 한번 가봐야지. 이적지는 내가 안 댕기는데 가봤자 늙어야 가야 저거 부담만 되고 해서 안 갔는데 이제 올해는 내가 한번 가보려고 맘먹는데 하는 얘기 달리지 뭐 이제. 저거 인생 저거가 사는 거 걱정해도 소용없어. 저거가 알아서 하는데 뭐다. 평생의 의무이자 자부심이던 조상 제사를 이제는 며느리에게 물려주었답니다. 안 늙고 살라고 했는데 자꾸 늙어서 이제 세월은 못 이기고 나이는 못 이기고 그래 살다 본 게 아들 머리가 허옇고 뭐. 너무 많이 살았어. 왜냐하면 세태가 올해가 한갑이니 너무 많이 살았지 뭐. 하나도 못하기. 안지도 더 살아야 된대 뭐. 산 송장대라고 더 살으면. 인나서 따라와. 인나서 나랑 같이 또 가야지 이제. 한 바퀴 둘러쓰게 가야지. 저 뒷담으로 가면 되는데 따신대로 가 이제 가고. 인생은 겨울날의 산책 같았습니다. 경사진 길, 얼어붙은 길이 고비고비 있었지요. 그래도 때때로 볕이 좋았고 때때로 좋은 동무가 함께 있어 걸었으니 어머니의 겨울 산책은 참으로 따뜻하였습니다.